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연정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신생아 가정의 5억 코인 빚을 주제로 사연을 읽어드리려고요. 자, 시작합니다. 1장 숨겨진 빚의 고백. 거실은 어수선했다. 새벽에 급히 끓여 먹고 치우지 못한 라면, 국물이 싱크대에 말라붙어 있었고 아기 젖병 3개가 물에 담긴 채 탁자 옆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젖병 소독기를 돌리면서도 동시에 분유통을 열었다. 두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쌍둥이가 태어난 지 이제 3달. 아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조금 늦게 따라 딸도 목청을 높였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빨갛게 물든 차트 화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내는 분유를 타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울음이 커질수록 그의 침묵은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여보, 통장 좀 봐도 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숨이 길고 무거웠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피로가 번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 미안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뒤집어 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한 앱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85% 같은 낯선 비율. 아내는 순간 젖병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이게 뭐야?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다. 알트코인. 그 단어가 공기 중에 흘러나오는 순간 아내의 눈썹이 크게 흔들렸다. 공매도 실패하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탔어. 대출이 좀 늘었어. 좀이 얼마야? 남편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무겁게 내뱉었다. 5억. 순간 분유통이 탁자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내는 그대로 굳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쌍둥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분유를 달라고 안아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아내의 귀엔 그 울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오직 남편의 5억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어떻게 5억을 빌려? 어디서? 남편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은행, 캐피탈, 코인 담보대출 여러 군데.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으려 했지만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2023년 봄 집 앞 우편함엔 늘 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가 꽂혀 있었다. 반짝이는 신축 대단지, 넓은 거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델하우스 사진. 아내는 그 전단지를 모아뒀었다. 언젠가 쌍둥이가 크면 각자 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남편에게도 말했었다. 방 2개는 꼭 필요해. 그런데 현실은 월세 60만 원짜리 좁은 집, 부엌과 거실이 이어져 있고 아기 침대 2개가 겨우 붙어 있는 방 하나.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5글자. 5억 빚. 우리 지금 월세 60에 살잖아. 분유값도 빠듯해. 5억을 어떻게 갚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집에 들어가면 돼. 아내는 손을 떼고 남편을 바라봤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뭐라고? 엄마가 집 있잖아. 같이 살면 월세도 안 내고 애들도 키우기 편하고. 아내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쌍둥이 울음도 따라 커졌다. 아들의 울음에 딸이 화답하듯 목청을 올렸다.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다.
젖병에서 김이 빠져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에 쥐지 않았다. 아내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아파트 전단지 속 반짝이던 거실이 아니라 빚이라는 단어가 가득했다. 이장 시어머니의 제안.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전날 밤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부른 것이었다. 아내는 분유를 타던 손을 멈추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신발을 벗었다. 애들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던데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하는 듯한 말투.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떨구고 현관 옆 신발장에 발 뒤꿈치를 붙였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엔 아기 젖병이 늘어서 있었고 바닥엔 분유가 흘러내려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쌍둥이는 동시에 울고 있었다. 아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딸은 그 울음을 따라가듯 목청을 더 높였다. 애들이 왜 이렇게 말랐어? 분유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 시어머니가 아기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내는 젖병을 꼭 쥔 채 짧게 대답했다. 먹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쌍둥이를 바라봤다. 애 아빠한테 들었어. 빚이 좀 있다며?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얼마나 되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5억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넌 뭐 하는 거야? 애들 낳아놓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시어머니는 다시 며느리를 보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아내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월세 옮기려고요. 신축 대단지 쪽으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기가 막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5억 빚에 월세를 또 얻겠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내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목소리를 억눌러 말했다. 쌍둥이한테 방이 필요해요. 지금 집은 너무 좁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럼 우리 집 들어와. 방 3개야. 넓어.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아내가 눈을 들었다. 조건이요?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내 용돈으로 줘. 한 달에 50만 원. 아내는 순간 말을 잃었다. 50만 원이요? 집 공짜로 쓰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애들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만 내주는 건데. 아내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이미 팔짱을 끼고 있었다. 고개는 높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못하겠으면 알아서 해.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돼. 그 말은 단호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 안쪽이 메어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신발을 신었다. 생각해보고 연락해.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쌍둥이의 울음만 남았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내는 탁자 모서리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3장 마이너스 가족인데 돈을 따지냐. 저녁 쌍둥이를 재운 뒤 아내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다. 엄마 말 들었어? 응. 남편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응. 아내는 이미 마음이 복잡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게 말이 돼? 우리가 5억 빚 갚으면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려.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말투만큼은 단호했다. 엄마가 집도 내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내는 손가락을 꼬며 말했다. 그 정도가 뭐야? 우리 지금 분유값도 빠듯해.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자기 집 내주는 건데. 아내는 숨을 깊이 들이 기저귀, 분유, 병원비. 벌써 한 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듯 중얼거렸다.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자기 집 내주는 건데 그냥 공짜로 빌려줄 순 없잖아. 아내는 억눌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들어가면 엄마는 어디 가시는데?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작은 방 하나 쓰시면 되지. 그럼 우리가 큰 방 2개 쓰고 시어머니가 작은 방 쓰시라고? 그게 말이 돼? 아내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듯했다. 남편은 눈길을 다시 휴대폰을 바스로 돌렸다. 코인 시세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치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가족인데 왜 돈을 따져?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봐.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코인 시세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남편이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이번 주에 반등하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봐야지. 이거라도 올라야 빚을 갚지. 남편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책임하게 들렸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쌍둥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다. 좁은 방에 아기 침대 2개가 붙어온 좁았다. 벽과 붙어 있는 아기 침대 2개 사이에 간신히 앉을 공간이 있었다. 아내는 침대 사이 그 틈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자는 아기들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평화로운 호흡이 오히려 아내의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장 마이너스 신용대출 상담. 다음 날 아내는 은행에 갔다. 쌍둥이는 친정 엄마가 봐주기에게 맡기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앞 플라타너스 나무가 막 새잎을 틔우고 있었지만 아내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출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월세 보증금이요. 본인 명의 대출 이력 조회해 볼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모니터를 바라보던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많으시네요. 5억 가까이 되는데요. 네, 알아요. 아내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네, 알아요. 직원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고객님 명의로는 한도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신용등급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요. 아내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배우자분 대출부터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서류를 들고 그게 해결돼야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챙겼다. 은행 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오싹하게 추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떻게 됐어? 안 돼. 당신 빚 때문에 내 명의로도 대출 안 나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쩔 건데? 몰라. 나도 모르겠어.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고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2023년 4월 신축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5장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따짐.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전화 예고도 없었다. 아내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에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다. 생각해봤어?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물었다. 아내는 놀란 기색을 숨기며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짧게 웃었다. 뭘 그렇게 고민해? 선택지가 있어? 아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신용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애 아빠 빚 때문에 대출 안 나온다며. 다 들었어. 아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긴장됐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놓인 아기 침대를 바라봤다. 쌍둥이는 막 낮잠에 들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애를 낳아놓고 키울 생각은 해봤냐? 네. 아내는 눈을 크게 떴다. 애둘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낳은 거야? 분유, 병원비, 교육비. 너 그걸 계산해 본 적은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열이 올랐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집 내준다는데 왜 거절하는지 모르겠어. 자존심 때문이야? 자존심이 아니에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뭔데?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있고 독립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알았어.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거실은 더 깊은 정막에 잠겼다. 아내는 쌍둥이를 안았다. 아들이 먼저 칭얼대며 울음을 터뜨렸고 곧이어 딸도 따라 울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번졌다. 아내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두 아이를 번갈아 달랬다. 6장 마이너스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다. 밥은? 남편이 물었다. 아내는 힘없이 대답했다. 못했어. 왜? 기운이 없어서.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이 텅 비어 있었다. 결국 라면을 꺼내 끓였다. 식탁에 앉아 후루룩 먹으며 말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오늘 또 거절했다며. 아내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답했다. 응? 왜 그래? 엄마가 도와주려는 건데. 아내는 그 말을 듣자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용돈 달라잖아.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엄마가 집 내주는데. 아내는 차갑게 물었다. 내가 쌍둥이 아빠 맞아?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다. 뭐? 5억 빚진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라면 그릇을 탁 내려놓았다. 국물이 튀어 식탁에 얼룩이 번졌다. 나도 힘들어. 근데 가족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더 단호했다.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엄마 집 들어가는 게 현실적이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화는 벽에 부딪히듯 멈췄다. 남편은 라면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는 코인 시세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아내는 그 불빛이 남편 얼굴에 비치는 걸 바라보다 마음이 점점 식어갔다. 7장 마이너스 친정으로 가는 결심.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결심을 굳혔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큰 가방을 꺼내 쌍둥이 옷, 분유, 기저귀를 챙겼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짐은 금세 2개로 불어났다. 쌍둥이를 데리고 나가려니 벌써부터 온몸이 무거웠다.
아내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말하기 길어. 일단 갈게. 택시를 불렀다. 쌍둥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택시 기사가 짐을 보고 물었다. 이사 가세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친정 좀 가요. 서초동이요. 택시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은 따뜻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친정은 서초동의 1990년대 빌라 2층이었다. 낡은 계단을 오르며 쌍둥이를 안은 팔에 힘이 빠져 숨이 찼다. 문을 열어준 친정 엄마는 놀란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어서 와. 애들 무겁겠다. 엄마는 쌍둥이 중 딸을 받아 안아주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낡은 소파,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아내는 안도감과 동시에 서글픔을 느꼈다.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친정 엄마는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애들은 내가 봐줄게. 내가 숨 좀 돌려. 아내는 엄마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팔짱 마이너스 혼자 남은 남편.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현관은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들렸을 쌍둥이 울음소리가 사라져 있었다. 거실 불을 켜자 공허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분유통, 기저귀 가방, 쌍둥이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남편은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리다 끊겼다. 곧 문자가 도착했다. 친정. 남편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언제 와? 잠시 후 짧은 답이 돌아왔다. 모르겠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시 휴대폰을 켜 코인 시세를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빨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며느리 집 나갔다며. 남편은 당황해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아줌마가 봤대. 택시 타고 가더래.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우리 집 들어올 거야? 방 치워놨어. 언제든 와.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우편함에 꽂힌 2023년 봄 신축 아파트 분양 전단지가 떠올랐다. 그 반짝이는 광고 문구와 달리 자신의 현실은 끝없는 추락 같았다. 휴대폰 알림음이 또 울렸다. 코인 시세였다. 그래프는 다시 떨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어쩌면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는 듯했다.